뜸질긴 것 드디어 죽었네. 100억 나오면 우리 인생 완전 펴는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관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관속이 아니라 장례식장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느리는 숨겨진 정체를 밝히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는 것을요. 며느리는 어떻게 살아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신 곳에 행복과 건강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텅 빈 장례식장 안 희미한 조명 아래 놓인 영정사진이 을씨년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앞에 선 세 사람의 표정은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박복자가 샴페인 병을 터뜨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드디어 이 골칫덩어리가 없어졌다. 황금색 거품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강철구가 잔을 받아들며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 소리 들어보는 거 아니야? 민호가 아내의 영정사진을 뒤로 돌려놓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100억이나 나와요? 박복자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에 재해보험까지 모든 보험사를 다 뒤져서 가입했으니 100억은 좋게 나올 거야. 강철구가 샴페인을 벌컥벌컥 마시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채놈들 돈 다 갚고 하와이로 튀면 되겠네. 민호가 아내의 유골함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고생했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게 됐어. 박복자가 민호의 잔에 술을 따르며 흥얼거렸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속 시원한 날이 또 있을까? 아, 진짜 기분 좋다. 세 사람이 건배를 외치려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오래된 문짝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복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누가 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인이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제단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얼굴. 강철구가 술잔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지안이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민호는 귀신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복자가 뒤로 비틀거리며 재단에 부딪혔습니다. 안 돼. 너는 죽었어. 내가 똑똑히 봤다고. 한강 물속으로 빠져서. 지안이 박복자 앞에 멈춰서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죽은 줄 알고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박복자가 영정사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내 사진이 있잖아. 너는 죽었다고. 지안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이 사진 말씀이세요? 참 좋은 표정으로 찍혔네요. 그런데 어머니. 지안이 박복자의 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한강에서 떨어뜨리셨는데 저 안 죽었어요. 박복자가 입에서 거품을 물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으악, 저승사자야. 이 집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어. 강철구가 벽에 등을 기대며 실금을 했습니다. 노란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지안의 발목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는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지안이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때 한강 다리에서 저를 밀어뜨릴 때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박복자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내가 미친 거야. 지안이 박복자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현실이에요. 제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강철구가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안이 일어서며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시간이에요. 박복자가 지안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안아,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지안이 박복자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어머니가 저에게 용서를 구하시는 건가요? 저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죽이려 했던 분이? 민호가 영정사진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장례식은 뭐야? 내가 죽지 않았다면 왜 이런 걸 치른 거야? 지안이 영정사진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이거 참 잘 나왔네요. 제가 죽었다고 믿고 보험금 타려고 서둘러 장례식까지 치르셨군요. 강철구가 벽을 짚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분명히 한강 물속으로 떨어졌잖아. 지안이 강철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밀어뜨리셨죠. 그 차가운 물속으로 말이에요. 박복자가 갑자기 일어나며 지안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지안이 박복자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들을 죽이려고 왔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지안이 뒤에서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도망가시려고 하세요? 그때 저에게는 도망갈 곳이 없었는데 이 모든 악몽 같은 상황이 시작되기 전 모든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6개월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6개월 전 새벽 4시 박복자가 안방 깊숙한 금고 앞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보험 가입 신청서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박복자가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안이 도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 이 바보년이 자기가 뭘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서류 맨 위에는 수익자 박복자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재해보험까지 총 12개의 보험사 계약서였습니다. 박복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생명보험만 50억에 사고사 할증까지 하면 우하, 100억은 좋게 나오겠어. 금고 문을 닫으며 박복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억 빚쯤이야 껌이지. 남은 돈으로 하와이 가서 평생 놀고 먹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지안이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박복자가 안방에서 나와 지안을 맞이했습니다. 어디서 기어들어와? 벌써 몇 시인지 알아? 지안이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새벽 배달이 늦게 끝나서. 박복자가 지안의 가방을 낚아채며 뒤졌습니다. 돈은 얼마나 벌어왔어? 어서 내놔. 지안이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배달비 15만 원이랑 식당 설거지비 8만 원이에요. 박복자가 돈을 세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작 23만 원? 이것밖에 못 벌어왔어? 박복자가 지안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이것밖에 못 벌어와?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하루에 50만 원씩도 벌어오는데 지안이 아픔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배달이 적어서. 박복자가 지안을 벽에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적어서? 그럼 더 많이 뛰어다녀야지. 게을러서 못 벌어온 거 아니야? 지안의 등이 벽에 쿵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박복자가 돈을 거실 바닥에 확 뿌리며 고함쳤습니다. 당장 주워. 한 장도 남김없이 다 주워 담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안이 무릎을 꿇고 떨어진 돈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박복자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계속 구박했습니다. 우리 강씨 집안 사람으로 살려면 죗값을 해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밥값도 안 나와. 지안이 눈물을 훔치며 돈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복자가 지안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대충 일했다는 소리네? 지안의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머님. 박복자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됐어. 어서 청소나 해. 집안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지안이 부엌에서 청소용품을 가져와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소파 아래쪽을 닦던 중 한 장의 종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지안이 그 종이를 집어보니 보험 안내서였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안내서라는 제목 아래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금액은 50억 원, 수익자는 박복자였습니다. 지안이 종이를 들고 박복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박복자가 종이를 보더니 황급히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뒤져.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지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왜 제 이름으로? 박복자가 지안의 다른 뺨도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실적 때문에 명의만 빌린 거야.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 지안의 양쪽 뺨이 모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으로 보험을. 박복자가 지안의 어깨를 세게 밀치며 말했습니다. 동의? 내가 이 집에서 얻어먹고 얻어살면서 무슨 동의야.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그때 강철구가 방에서 나오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뭔 일이야? 새벽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박복자가 강철구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지안이가 집안일 하다가 실수한 거야. 강철구가 지안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심해서 해. 남의 집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지안이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박복자가 지안을 부엌으로 밀어넣으며 명령했습니다. 어서 밥이나 해. 우리 배고프다. 빨리빨리. 지안이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도 계속 그 보험 안내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을까? 그것도 어머님이 돈을 받게? 그날 오후 3시 지안이 시장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두목이 박복자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 약속한 날짜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박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사채업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돈? 20억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예요, 박 여사? 강철구가 앞으로 나서며 애걸했습니다. 정말 곧 해결됩니다. 한 달만 더 주세요. 제발요.
사채업자가 강철구의 손가락을 하나씩 가리키며 위협했습니다. 한 달, 이미 3개월이나 늦었는데요. 다음에 또 못 갚으면 이 손가락들부터 하나씩 자를 거예요. 박복자와 강철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 부하들이 집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뒤져봐. 뭐라도 값나가는 거 있나? TV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냉장고 문이 활짝 열리며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채업자가 소파를 뒤집으며 소리쳤습니다. 돈 숨겨놓은 거 없어? 금고는? 박복자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강철구가 사채업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곧 마련하겠습니다. 사채업자가 강철구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시간? 더 이상 시간은 없어. 다음 주까지 20억 못 갖고 오면 너희 가족 모두 한강에 빠뜨려 버릴 거야. 지안이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억이나 되는 빚이 있다니. 사채업자들이 집안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고 떠났습니다. 부서진 가구들과 흩어진 물건들이 바닥에 나멸 꿇었습니다. 박복자가 민호를 급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강철구도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복자가 문을 닫고 민호와 강철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엄마? 박복자가 방문 쪽을 힐끗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염만 없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온다. 민호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설마. 박복자가 민호의 어깨를 꽉 잡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2배로 나와. 100억은 좋게 될 거야. 강철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박복자가 강철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뭐가 너무해. 우리가 죽을지 전현이 죽을지 선택하라고. 민호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살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박복자가 민호를 벽에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살인? 사고야, 사고. 물에 빠져 죽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강철구가 두려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우리 모두 감옥에. 박복자가 강철구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들키긴 뭘 들켜. 내가 보험왕이 괜히 보험왕이겠어? 완벽하게 계획할 거야. 지안이 방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복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강에서 밀어뜨리는 거야. 술 먹이고 비틀거리게 해서 실족사로 만드는 거지.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박복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전현 하나 죽으면 우리 가족이 모두 살 수 있어. 선택은 하나뿐이야. 지안이 녹음기를 꽉 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3일 후 지안이 대학 시절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 선배였던 한승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승우가 지안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승우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오랜만이야.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지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선배,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한승우가 지안의 손을 잡고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 들어보세요. 제발.
한승우가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복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녹음기에서 박복자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전염만 없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온다. 민호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살인이에요. 박복자가 대답하는 소리였습니다. 살인? 사고야. 한강에서 밀어뜨리는 거야. 한승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안아, 이게 정말 내 시댁 식구들이야? 지안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를 죽이려고 해요. 보험금 때문에. 한승우가 책상에서 일어나 지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고 있었구나. 지안이 한승우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선배,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한승우가 지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지안아. 우선 내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지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도망가면 오히려 의심받을 거예요. 한승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한 수 앞서가자. 지안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한승우가 서랍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수동 팽창식 구명조끼야. 물에 빠지면 이 끈을 당기면 돼. 지안이 구명조끼를 받아들고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얇네요. 옷 속에 숨길 수 있겠어요. 한승우가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 내가 보트를 숨겨놓을게. 너는 물에 빠진 후 이쪽 교각으로 헤엄쳐와. 지안이 지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선배. 그런데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한승우가 지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하긴 해.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죽을 거야. 지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한승우가 지안에게 신호기도 건네주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순간 이걸 작동시켜. 내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지안이 신호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정말 고마워요. 선배가 아니었다면. 한승우가 지안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지안이 집에 돌아갔을 때 박복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복자가 지안에게 약탕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복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이거 마셔.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몸보약 다려왔어. 지안이 그릇을 받으며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다려주셨어요? 박복자가 지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 몸이 약해서 걱정되더라고. 지안이 약탕을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박복자가 지안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다 마셔야 해. 약효가 있으려면 한 번에 마셔야 돼. 지안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서 지안은 약탕을 화분에 모두 부어버렸습니다. 지안이 거실로 돌아와 빈 그릇을 박복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 마셨어요, 어머님. 박복자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푹 쉬어. 내일은 가족 나들이를 갈 거야. 지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족 나들이요? 강철구가 옆에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한강으로 놀러 갈 거야. 날씨도 좋고 말이야. 민호가 지안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너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 좀 시켜주려고. 지안이 민호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박복자가 지안을 방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쉬어.
내일을 위해서 체력을 비축해야지. 지안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군. 드디어 그날이 온 거야. 다음 날 아침 박복자가 지안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일어나. 준비해야지. 지안이 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박복자가 지안에게 예쁜 원피스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입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지안이 옷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박복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지안이 옷을 갈아입으며 구명조끼를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강철구가 차 시동을 걸며 소리쳤습니다. 자, 모두 타. 한강으로 출발한다. 민호가 지안의 손을 잡고 차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오늘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지안이 민호를 보며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까요? 차 안에서 박복자가 지안에게 사과를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먹어봐. 단 거야. 지안이 사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박복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철구가 룸미러로 지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기분이 어때? 오랜만에 나들이니까 신나지? 지안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신나요. 민호가 지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자. 우리 가족끼리 말이야. 박복자가 지나가는 한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 지안아. 저기가 한강이야. 정말 넓고 깊어 보이지? 지안이 한강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살아남아야 해. 차가 한강 둔치의 인적이 드문 곳에 멈췄습니다. 강철구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강철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딱 좋겠다. 조용하고 경치도 좋고. 박복자가 지안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저기 다리 위로 올라가자. 야경이 예쁠 거야. 민호가 술병을 들고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술도 준비했어. 우리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지안이 다리 위로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승우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박복자가 지안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지안아.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하자. 지안이 술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가족을 위해서요. 박복자가 지안과 함께 다리 난간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다. 그렇지? 지안이 강물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깊어 보여요. 강철구가 주변을 계속 살피며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사람들 다 갔나? 목격자는 없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완전히 조용해요. 박복자가 지안에게 술잔을 연거푸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더 마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취해도 돼. 지안이 술을 마시는 척하며 바닥에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술 잘 못 마셔요. 박복자가 지안의 어깨를 붙잡으며 강요했습니다. 안 돼. 오늘은 꼭 마셔야 해. 우리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강철구가 차 쪽으로 가서 전조등을 껐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민호가 지안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지안이 민호를 바라보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소중하다고요? 정말로? 박복자가 지안의 등 뒤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해. 지안이 박복자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뜻이세요? 박복자가 지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이 산다. 지안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철구가 지안의 도망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지안아. 여기서 끝내자.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안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박복자가 지안을 난간 쪽으로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100억이야, 지안아. 내 목숨이 100억이나 되는 거야. 지안이 난간에 등을 기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박복자가 지안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며 외쳤습니다. 가족? 우리가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줘. 지안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차가운 한강물이 지안의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첨벙! 박복자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박복자가 전화기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술에 취해서 발을 헛디뎠어요. 강철구가 다리 밑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로 죽은 것 같은데? 민호가 물속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이가 정말 안 보여. 그때 물속에서 지안이 구명조끼 끈을 당겼습니다. 조끼가 부풀어 오르며 지안의 몸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안이 미리 약속한 대로 신호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삐삐삐. 지안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리 교각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승우의 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지안을 끌어올리며 급히 말했습니다. 지안아, 괜찮아? 다쳤어? 지안이 물을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 계획대로 됐어요. 한승우가 지안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죽은 사람이 되는 거야. 다리 위에서 박복자가 경찰들에게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제 며느리를 찾아주세요. 제발. 경찰관이 박복자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수색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박복자가 강철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연기 좀 해. 슬픈 시아버지 역할 말이야. 강철구가 목소리를 떨며 연기했습니다. 지안이, 우리 착한 며느리. 으흑. 민호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이가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혹시 일부러.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색부터 해보겠습니다. 한승우의 보트 안에서 지안이 떨고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지안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한승우가 온도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해. 지안이 이를 딱딱 떨며 말했습니다. 선배, 정말로 해냈어요. 한승우가 지안을 업고 보트에서 내려 차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지안아. 복수를 시작하는 거야. 다음 날 박복자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복자입니다. 사망신고건으로 전화드렸어요. 보험사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박복자님. 일단 시신이 발견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복자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시신이요? 한강에서 사고가 나면 시신을 못 찾는 경우도 많잖아요. 보험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최소 48시간은 수색을 해야 합니다. 박복자가 전화를 끊고
강철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48시간만 기다리면 된대. 강철구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틀 후면 100억이 우리 거라는 말이지? 민호가 옆에서 흥얼거렸습니다. 100억? 정말 꿈만 같아. 그때 보험사에서 박복자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복자님, 죄송한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박복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문제요? 무슨 문제요? 보험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타인에 의한 강제 가입 금지 요청서를 제출하셨네요. 박복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보험사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박복자가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강철구가 박복자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박복자가 강철구를 밀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망했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민호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복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이 그년 미리 알고 있었어. 우리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승우였지만 박복자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한승우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사 측 변호사 한승우입니다. 박복자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를 도와주러 오신 건가요? 한승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요. 한 달 후 지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작은 점 몇 개를 찍고 헤어스타일을 바꾼 후 그녀는 제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지안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온라인 유통회사 설립이 끝났어. 이제 너는 제이 대표야. 지안이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정말 고마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한승우가 지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차근차근 해야 해. 급하게 하면 오히려 들킬 수 있어.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천천히 그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때 한승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승우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한승우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박복자님. 한승우 변호사입니다. 박복자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 보험금 문제 해결되었나요? 제발 좋은 소식을 주세요. 한승우가 지안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박복자님, 직접 뵙고 얘기하죠. 사무실로 오세요. 박복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한승우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군. 지안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겠네요. 박복자가 한승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헬쑥한 얼굴이었습니다. 박복자가 한승우에게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이 살려면 그 보험금이 꼭 필요해요. 한승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복자님, 고인이 남긴 서류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박복자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뭐든지 할게요. 수수료도 많이 드릴게요. 한승우가 박복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박복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이에요? 한승우가 서류를 뒤지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요. 박복자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시간은 괜찮아요. 돈만 나오면 돼요. 그 시각 박복자의 집에서는 강철구와 민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철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채업자들이 또 왔다 갔어. 이번엔 정말 위험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보험금 된다고 했잖아요. 강철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지안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 민호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강철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그때 집 안곳곳에 숨겨진 지안의 몰래카메라가 이 모든 대화를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는군요. 한승우가 지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럴 때 금방 무너지지. 돈 앞에서는 혈육도 소용없어? 지안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경찰에 익명으로 보낼게요. 한승우가 지안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지안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한승우가 설명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지금은 추정일 뿐이야. 다음 날 지안은 박복자의 집 근처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복자가 폐지를 주우며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최고급 세단을 타고 박복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차 바퀴가 웅덩이를 밟으며 박복자에게 더러운 물을 튀겼습니다. 박복자가 물을 뒤집었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런, 조심히 좀 다녀. 지안이 차창을 내리고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박복자가 지안의 얼굴을 보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요즘 이런 일이 다반사네요. 지안이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차창을 올렸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박복자가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자들은 좋겠네. 나도 언제 저런 차를 타볼까? 그날 밤 박복자의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철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철구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에서 지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음성 변조기를 거쳐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으악, 왜 저를 죽였어요? 강철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변조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예요. 지안이에요. 왜 저를 한강에 밀어뜨렸어요? 강철구가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으악, 유령이야. 박복자가 달려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야? 장난 그만 쳐. 변조된 목소리가 박복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험금 맛있게 드세요. 박복자가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지안이 유령이 나타났어. 민호가 부모를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뭔 일이에요? 박복자가 민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지안이가 우리에게 복수하러 왔어. 강철구가 벽에 기대며 떨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 민호가 부모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냥 장난 전화일 거예요. 박복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지안이 목소리였어. 우리를 찾아온 거야.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전화기를 무서워하며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끊어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무속인한테 가자. 지안이 혼을 달래야 해. 강철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어.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민호가 두 사람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지안이 사무실에서 음성 변조기를 끄며 한승우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승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면 모든 게 유령으로 보이지. 지안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한승우가 지안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요청한 채권 매입건이야. 지안이 서류를 보며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20억 빚을 모두 사들였다고요? 한승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가 그들의 채권자야. 합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어. 지안이 서류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군요. 다음 날 아침 8시 지안이 박복자를 자신의 유통회사 건물로 불렀습니다. 한승우가 박복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한승우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박복자님, 보험금 건으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박복자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한승우가 회사 주소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복자님, 청소부 일자리도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박복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청소부요? 저는 보험왕인데. 한승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자리를 가릴 처지인가요? 박복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가서 얘기해봐요. 박복자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로비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분수대까지 있었습니다. 박복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와, 여기가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접수원이 박복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복자님이세요?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박복자가 접수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대표님이요? 한승우 변호사님 말고요? 접수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세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책상에 앉아있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지안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박복자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복자님. 저는 이 회사 대표 제이입니다. 박복자가 지안을 보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착각이실 거예요. 박복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지안이 박복자에게 청소용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일해보세요. 시급은 최저시급이고요. 박복자가 청소용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금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안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한승우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세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박복자가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안이 박복자에게 화장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부터 청소해 주세요. 정말 더러워서 못 쓰겠어요. 박복자가 화장실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보험왕이었던 내가 이런 일을.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박복자 앞으로 지인이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고급 화장지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박복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청소 열심히 하세요.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요. 박복자가 걸레를 쥔 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안이 고액권 지폐 몇 장을 꺼내 변기에 버리며 말했습니다. 아, 실수했네요. 돈이 떨어졌어요. 박복자의 눈이 커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돈이. 지안이 물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한테는 휴지 같은 돈이거든요. 박복자가 변기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돈인데. 지안이 박복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박복자님도 언젠가는 돈을 휴지처럼 쓸 수 있을 거예요. 박복자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지안이 박복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죽을 때요. 박복자가 소름 끼쳐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안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열심히 일하시면 승진도 시켜드릴게요. 그 시각 민호가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혼자서 옮기느라 등에 땀이 뻘뻘 났습니다. 민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힘든 일을 해야 하다니.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사채업자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요즘 열심히 일하시네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사채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못 찾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곧 마련될 거예요. 사채업자가 민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민호 씨. 우리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었다고요? 사채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여자 사장님이에요. 아주 무서운 분이시죠. 민호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곧 직접 만나보실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지안이 내려왔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안이 민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지안이 민호의 발등을 구두굽으로 세게 밟았습니다. 으악! 지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여자가 보낸 선물이야.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안이야. 지안이가 돌아온 거야. 지안이 가면을 벗으며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맞아. 내가 한강에 밀어뜨린 그 지안이야. 민호가 지안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억지로 한 거야. 지안이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그때 내 등을 밀 때는 억지로 안 보였는데? 사채업자가 지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일은 다 끝났습니다. 지안이 사채업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세요. 민호가 지안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지안아, 나를 용서해 줄 수는 없을까? 지안이 민호에게 걸레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용서? 이 주차장 바닥이나 깨끗하게 닦아? 민호가 걸레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안아, 우리 사랑했잖아. 지안이 뒤를 돌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강물에 밀어뜨리는 거야? 민호가 혼자 남겨진 지하 주차장에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지안아,
위층에서 박복자도 화장실 청소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보험왕이었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며 절망했습니다. 박복자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지안아, 미안해. 지안이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복자가 감옥에서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박복자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변호사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복자가 변호사에게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예요. 그 여자가 저를 감금하고 노예처럼 부렸다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복자님, 하지만 칼을 들고 공격한 건 사실이잖아요. 박복자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정당방위예요. 저는 며느리한테 복수당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요? 지안 씨는 이미 사망하지 않았나요? 박복자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 여자가 죽은 척하고 우리를 속인 거라고요. 변호사가 박복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복자님, 정신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박복자가 변호사의 옷깃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지안이가 살아있다고요. 그날 저녁 민호가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어가 민호에게 질문했습니다. 인터뷰어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사건의 관계자를 모셨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원래 의처증이 심했어요. 인터뷰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처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맨날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었다고요. 인터뷰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분이 화가 날 만도 하겠네요. 민호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하신 거예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한 애 며느리가 너무했구나. 이런 악독한 며느리도 있다니. 지안이 사무실에서 방송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한승우가 지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승우가 지안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진정해. 저들의 거짓말은 곧 들통날 거야. 지안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선배,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억울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한승우가 지안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자.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우리가 불리해져. 그때 지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승우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한승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한승우가 전화를 끊고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내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지안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가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한승우가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복자 지지자들이 던진 돌에 맞으셨대. 머리를 다치셨어. 지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까지 왜.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한승우가 지안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어머니 상태부터 확인하고. 병원에 도착한 지안이 어머니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안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어머니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넌 괜찮니? 엄마는 걱정 말고. 지안이 어머니의 손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원형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안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상처는 뭐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지안이 어머니의 손목을 자세히 보며 깨달았습니다. 담배로 지진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지안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박복자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지안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그만해. 이제 그만 복수해. 지안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그만둬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그만하자. 지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날 밤 지안의 회사에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악덕기업 규탄한다. 시어머니를 괴롭힌 며느리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위대 리더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제이 대표는 나와서 사과하라. 지안이 회사 로비로 나왔을 때 시위대가 그녀를 향해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습니다. 사과해. 시어머니한테 사과해. 지안이 밀가루를 뒤집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자가 지안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제이 대표님, 박복자 씨의 주장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지안이 밀가루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시위대가 더욱 거세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다 있어. 지안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한 여성이 지안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들이 고생하고 있어. 여성이 지안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지안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안이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여성이 지안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악독한 며느리. 당장 박복자 씨한테 사과해. 지안이 한승우의 도움으로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안이 한승우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한승우가 지안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지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저는 정말 악인이 돼버려요. 한승우가 지안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지안이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한승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녹음한 그 파일. 이제 공개할 때가 왔어. 3일 후 한강 다리 위에 수많은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안이 사고 당시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가 지안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제이 대표님, 왜 이곳에 나오신 건가요? 지안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박복자와 직접 대면하겠어요. 취재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복자와 대면한다고? 그때 경찰차에서 박복자가 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어 내렸습니다. 박복자가 지안을 보더니 기세등등하게 다가왔습니다. 박복자가 지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를 보세요. 저 악독한 며느리를. 기자들이 박복자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복자 씨, 제이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복자가 흥분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악마예요. 저를 노예처럼 부리고 괴롭혔어요. 지안이 박복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박복자가 지안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지안이 하늘을 향해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강 다리 맞은편 대형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전광판에 박복자가 감옥에서 변호사와 나눈 대화가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복자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광판에서 박복자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때 확실히 죽였어야 했는데 구명조끼 때문에 살았나 봐. 변조사의 음성도 이어졌습니다. 구명조끼요? 그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건가요? 박복자의 대답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당연하지. 100억 보험금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야.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박복자가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다고? 박복자가 전광판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지안이 두 번째 버튼을 누르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호가 경쟁업체에 기밀을 팔아넘기려는 장면이었습니다. 전광판에서 민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서류들 얼마에 살 건가요? 지안이 회사 기밀이에요. 경쟁업체 직원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5억 정도면 어때요? 좋은 정보네요.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호 씨, 산업 스파이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호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형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세요. 박복자가 다시 지안에게 달려들려 하자 다른 형사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박복자 씨, 살인교사 및 무고 혐의로 재체포합니다. 박복자가 수갑이 채워지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는 피해자라고. 저 여자가 악인이야. 지안이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6개월 전 이곳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시민들이 조용해지며 지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지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00억 보험금을 위해 저를 이 다리에서 밀어뜨렸어요. 한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진짜 피해자였던 거군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간신히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박복자의 변호사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변호사가 억울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인데 왜 저를 체포해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과거 보험 사기 공범 혐의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형사가 변호사를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해명하세요. 시민들이 지안에게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지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안이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취재진들이 지안을 둘러싸며 질문했습니다. 제이 대표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안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응원할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지안의 진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앵커가 뉴스를 전했습니다. 오늘 한강에서 벌어진 진실 공개로 제이 대표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지안의 회사에는 사과 전화와 응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전화를 받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직원이 지안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매출이 평소의 3배예요. 지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보너스 지급하겠어요. 직원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대표님 최고예요. 한승우가 지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안아, 정말 고생 많았어. 지안이 한승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승우가 지안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새로운 시작이야. 그 시각 감옥에서 박복자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박복자에게 신문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간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복자, 내 며느리 대단하더라. 신문 일면에 났어. 박복자가 신문을 보니 지안의 성공 소식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박복자가 신문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박복자가 발광하며 외쳤습니다. 안 돼. 저 여자가 이기면 안 돼. 내가 보험왕인데. 간수가 박복자를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독방 보낼 거야. 박복자가 끌려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지안아, 나는 내 시어머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안이 사무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법원에서 지안과 민호의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선고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위자료로 피고 소유 부동산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민호가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지안아, 이렇게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안이 민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는데요?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나갔던 거야. 제발 용서해줘. 지안이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늘나라에서 받으세요. 법원을 나온 지안이 한승우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한승우가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승우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지안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한승우가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나와 결혼해 줄래? 지안이 깜짝 놀라며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배, 정말요? 한승우가 지안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지안이 한승우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선배가 없었다면 저는. 한승우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자. 다음 날 지안이 고물상을 찾아갔습니다. 박복자가 평생 모았던 보험왕 트로피들을 가져왔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트로피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얼마에 팔려고 하세요? 지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값은 상관없어요. 그냥 처분해 주세요. 고물상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금속값으로 3만 원 정도 드릴 수 있겠네요. 지안이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지안이 그 돈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상인들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상인 할머니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정말 마음씨가 곱네요. 지안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상인 아저씨가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이런 좋은 일을 하세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그 시각 교도소에서
박복자가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벽에 손톱으로 긁어놓은 자국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박복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아, 지안아, 엄마를 용서해줘. 교도관이 박복자에게 식사를 주며 말했습니다. 박복자, 오늘도 환청 들려? 박복자가 교도관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간수님, 지안이가 매일 밤 저를 찾아와요. 물속에서 나를 부른다고요. 교도관이 박복자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그런 사람 없어. 박복자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소리쳤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지안이가 살아있어요. 민호는 출소 후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가자가 되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지안의 회사 광고판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광고판에는 환하게 웃는 지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광고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내가 뭘 했는지 이제 알겠어. 지나가던 사람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래?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철구는 감옥에서 지안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강철구가 편지에 썼습니다. 지안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지안은 그의 편지를 한 통도 읽지 않고 모두 소각했습니다. 한승우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한승우가 편지들을 태우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자.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거예요. 1년 후 지안과 한승우의 결혼식이 한강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안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지안의 친정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야. 지안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할게요. 어머니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참 장하다. 한승우가 지안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평생 사랑할게, 지안아. 지안이 한승우에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선배. 평생 감사할게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결혼식 후 지안과 한승우가 한강 다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안이 과거의 구명조끼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지안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한승우가 지안의 어깨에 팔을 둘러싸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지안아. 지안이 한강 물결 위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끝까지 버텨줘서. 5년 후 지안의 성공 스토리는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영화 시사회에서 지안이 인터뷰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어주세요.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안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박복자는 교도소에서 지안의 영화 포스터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포스터를 찢으려다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박복자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지안아, 나는 내 시어머니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교도관이 박복자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 지안은 한승우와 함께 설립한 재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지안 선생님처럼 강해질게요. 지안이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한 이지안으로 살아갈 수 있어. 노을이 지는 한강변에서 지안과 한승우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오직 밝은 희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지안의 복수와 재기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탐욕과 가족의 배신으로 죽을 뻔했던 며느리가 결국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지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비록 픽션이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